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수학 톡톡 50에서 53쪽 변화를 알려주는 꺾은선 그래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공부 속도에 따라서 화면을 잠깐 멈출 수도 있고요. 재생을 하면서 같이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사용된 글이나 그림, 그리고 영상을 제작한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도 꼭 보호해 주세요. 우선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자료를 조사했을 때 그 조사한 결과는 표나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로 나타낸 자료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그 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기도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래프의 종류에는 그린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그래프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웠던 그림 그래프예요. 그림 그래프는 자료의 양에 따라서 그 자료가 많고 적음을 이 그림의 크기 또는 모양을 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냈었습니다. 자, 잘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4학년 1학기에 여러분들은 막대 그래프도 공부했었어요. 자료의 양을 막대를 가지고 표현을 해봤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이는 QR코드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 QR코드를 찍어서 영상을 가지고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이에요. 2019년 우리 지역 충남의 월별 기온을 나타낸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고 그 결과 문제는 51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세 개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될 수 있으면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자, 모두 해결했나요?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두 그래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언뜻 보기에 당연히 이렇게 막대 모양이 있고 선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요. 왼쪽 막대 그래프는 자료를 막대로 나타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점들을 선으로 이어서 자료를 나타냈습니다. 이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지역 충남의 월별 기온 변화를 이 둘 중에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더 좋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배웠지만 이런 월별 기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평균 기온을 볼게요. 대략 5도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3월 내내 5도였을까요? 아니겠죠. 5월 내내 17도, 17도라는 기온이 5월 내내 이어졌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쵸?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마 3월부터 5월까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마 기온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선으로 이어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2019년 10월 우리 지역의 기온은 약 몇 도였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10월 달 우리 충남의 기온을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사용해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10월달이 있으니까, 그쵸? 자, 여기가 10월달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자를 대고 선을 그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나는 이 점이 몇 도일까? 이렇게 보면 자, 대략 13도가 되겠네요. 그죠? 13도나 13.5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상을 13.5도였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약 20도 정도였고요. 11월 달에는 약 7도였기 때문에 그 중간값인 13.5도로 예상을 했어요.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중간의 값들을 예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3.5도가 아니라 14도나 13도 이런 다른 답을 적었어도 괜찮아요. 정확히 10월달이 몇 도였는지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예상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51쪽 아래에 보면 읽을 거리가 나와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아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통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인포메이션 그래픽을 줄임말이고요. 정보나 데이터,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시각적으로 아주 눈에 잘 띄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빠르고 쉽게 표현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그림의 자료 양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인포그래픽이에요. 딱 보기에도 아주 눈에 잘 들어오죠. 자, 이 인포그래픽도 그래프를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본격적으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죠. 자, 다음은 영철이가 11월 15일 하루 동안 기온을 측정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보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5일 하루 동안의 기온 변화 그래프를 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문제 4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 테니까 각자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다 해결했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기온이 어떻게 변했나요? 보면 기온이 9시부터 13시까지는 쭉 올라갔다가 13시부터 17시까지는 쭉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기온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높은 때는 몇 시인가요? 네, 기온이 가장 높은 곳, 가장 뾰족하게 올라온 곳의 시간을 보니까 13시인 걸 알 수가 있죠. 이전 시간과 비교하여 기온이 가장 높아진 때는 언제인가요? 자, 기온이 높아진 시간을 찾는 거기 때문에 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9시부터 11시 또는 11시부터 13시 사이에 기온이 높아진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높아진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11시에서 13시 사이에요. 자, 이건 한눈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게 이 선의 기울기, 이 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얘기는 온도가 그 이전과 비교해서 아주 많이 높아졌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간과 비교해서 기온이 가장 높아진 때는 13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시에는 기온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볼까요? 자, 19시면 여기가 되겠죠. 네, 그래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서 이 다음을 예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19시 저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자를 대고 이렇게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어서 이렇게 긋는 거죠. 그리고 19시에 있는 여기 가로축에 숫자를 보면 19시에는 약 6도였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6도로 예상했는데 여러분들은 7도나 아니면 4도 이렇게 예상을 해도 전혀 틀린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온이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예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너무 떨어지는 쪽으로 예상을 하면 틀릴 확률이 높겠죠. 자, 53쪽을 보면 도전 활동이 나옵니다. 미세먼지 그래프를 그려보기예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바깥 활동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각 학교별로 미세먼지 현황판도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미세먼지 현황판을 사용해서 오늘 하루 동안의 미세먼지 농도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방법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현황판을 사용해서 시간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겠고 2시간에 한 번씩 기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시간별 미세먼지 농도를 점으로 찍고요.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오늘 하루의 미세먼지 농도 꺾은선 그래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 현황판을 보고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해 보았어요. 8월 18일 미세먼지 농도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보았어요. 그랬더니 10시에는 56 마이크로그램, 11시에는 48, 12시에는 32, 13시에는 31, 14시에는 38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우선 10시에는 56이었으니까요. 자, 56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로 한 칸은 한 칸의 눈금의 크기는 10이에요. 자, 11시는 48이었죠? 50이 조금 안 되니까 여기에 점을 찍을게요. 12시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30이었어요. 그러면 30보다 조금 높겠네요. 13시에는 31이었어요. 여기는 역시 30보다 조금 높겠고요. 14시에는 38이었네요. 그러면 40에 조금 가깝게 찍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분을 그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은 자가 없어서 자를 대고 긋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선을 그을 때 자를 대고 그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아마 100이 넘는 날도 있을 거예요.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해서 꺾은 선 그래프 그리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세요. 마지막 정리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꺾은 선 그래프를 학습하였어요. 꺾은 선 그래프는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꺾은 선 그래프에서 선분의 방향이 올라가면 자료의 크기가 늘어난 것이고 반대로 선분이 내려가게 되면 자료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에서 선분이 이렇게 많이 기울어질수록 자료의 크기 변화 정도가 큰 것이고요.
이렇게 선분위 기울기가 낮을수록 자료의 크기 변화는 작은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은 이 QR코드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